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작 노인네가 그림 그린 거나 보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가 싶어 어지간히도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다시 우물을 찾아 나서려는데 문득 얼마나 대단한 그림을 그리기에 이렇게 난리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림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노인이 마침내 만족했다는 듯 붓을 내려놓자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한 사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내는 귀신에도 본 것처럼 넋이 나간 얼굴로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떤가? 내 말이 이제야 믿어지나? 노인은 한마디 툭 내뱉었다. 저건 진짜로 복동이 자네 안 사람 얼굴 아닌가? 키가 작고 뚱뚱한 남자가 조금 전 넋이 빠진 얼굴로 중얼거리던 남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정말 똑같아. 똑같아. 보지도 않으면서 어쩌면 저렇게 옆에 앉혀놓고 그린 것처럼 한마디로 그렸을까. 이건 귀신이 참 탐복한 노릇이구먼. 일단 침묵이 깨지자 이번엔 너나 할 것 없이 한마디씩 짓거리는 바람에 금세 분위기는 어수선해졌다. 그냥 평범한 여자 그림인 듯한데 사람들이 대체 왜 이러는 거요? 남자는 신이 난 듯 우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오. 배우자 그림이지. 배우자 그림이요? 저 노인은 복덩이 얼굴만 보고서 일면식도 없는 복덩이 한 사람을 그려낸 거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요. 복덩은 아침부터 할 일 없이 앉아만 있는 노인 옆에 슬그머니 다가가 말을 건넸다. 영감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다닐 뿐이요. 특별히 머무는 데가 없으니 특별히 어디서 왔다가도 할 수가 없지. 숙식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보면 알지 않소. 화가가 그림 그려서 돈 버는 것 말곤 무슨 재주로 끼니를 해결하겠소. 그게 대체 무슨 그림입니까? 배우자 그림이라오. 네? 나는 당신 얼굴만 보고도 당신 안 사람 얼굴이 똑같이 그릴 수 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만 보고서 얼굴을 모르는 제 마누라 얼굴을 그린다니요. 과장이 심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기를 하지. 내가 자네 안 사람 얼굴을 그려보겠소. 저야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영감님께서는 나중에 그 창피를 어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창피를 당하는 건 난지 당신인지 그건 두고 보면 알 일이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다른 이들도 다들 인정하는 것 같으니 약속을 지켜야지. 복동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품에서 엽전 한 입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다. 구경꾼 중 누군가가 이번은 우연일 수 있으니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소? 하고 말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몇 번을 해보든지 간에 결과는 똑같을 거요. 하지만 나도 공짜로 그릴 수만은 없지. 그릴값을 낸다면이야 얼마든지 그려주겠소. 혹시 안사람 얼굴 말고 서방 얼굴도 가능하신가요? 몸집이 작고 얼굴이 노리끼한 여자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배우자 얼굴이라 했으니 당연히 서방 얼굴도 가능하오. 하지만 내가 당신 남편 얼굴을 제대로 그린다면 아까처럼 돈을 내시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 종이 위에 한 남자 얼굴이 나타났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직 젊은 남자였다. 여자는 그림을 받아들고서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이건 똑같네. 똑같아. 생김새만 똑같은 게 아니야. 오른쪽 눈 옆에 세로로 점 3개 있는 것까지 똑 닮았구먼. 보아하니 내가 그린 게 당신 서방님이 틀림없는 것 같소만. 노인이 여자를 향해 손바닥을 내밀었다. 여자는 치마폭에서 동전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영감님, 제 것도 한번 그려주시오. 이번에도 노인의 유려한 손놀림은 변함이 없었다. 노인이 그린 그림은 다시 한번 탄성이 터져 나왔고
다음은 내 차례라며 술랑이가 벌어질 찰나였다. 느닷없이 노인이 뭐하는 건가 의아해하면서도 자석에 철이 끌려가듯 다들 노인의 그림에 빠져들었다. 그림 속 여인은 아직 애땐 티가 남은 소녀에 가까웠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방금 전 표류 옆에 동전을 내려놓은 남자를 쳐다보았다. 이것도 당신 거요. 남자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제 배우자 그림은 방금 전 그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 하지만 당신은 2명의 배우자를 맞을 운명이요. 아까 그린 건 현재의 배우자, 지금 그린 건 미래의 배우자요. 말문이 막힌 남자 대신 덩치가 큰 여인이 반박했다. 여기 안 사람은 몸도 쌩쌩하고 내외관 금술도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좋은데 그게 무슨 악담입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노인은 매서운 눈빛으로 사내를 바라봤다. 돈을 마저 내야지? 네? 아까 낸 돈은 처음 그림값이고 2번째 배우자 값은 아직 안 내지 않았소. 흥분을 살키려 애쓰던 남자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내가는 사기꾼 같으니라고 하고 자리를 떴다. 남자는 그런 노인을 멀가니 보다가 한마디 던졌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뭘 말이오? 배우자 얼굴을 그려주신 거요. 제일 마지막 그림만 제외한다면 다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영감님께서는 미래를 읽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노인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남자를 마주봤다. 미래를 읽는다. 나는 다만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만 보는 능력이 있을 뿐이요. 수많은 인연 가운데서도 남녀관계로 맺어진 배우자 운만 보니까 그건 꽤나 성가신 일이요. 왜 성가시다는 거죠? 당신은 자신이 훗날 어떻게 될지 미리 알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오? 미리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렇지 않다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은 생각보다 괴로운 일이오.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그 사이 옆에 있던 꼬마 녀석이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저도 그림 그려주시면 안 돼요? 일제히 시선이 당돌한 꼬마에게 쏠렸다. 노인이 말이 없자 꼬마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제법 맹랑한 소리까지 했다. 저는 돈이 없지만 우리 집은 요앞 밥집을 해요. 어머니한테 식사 한 그릇 대접해달라고 하고 그걸 그림값으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아이, 할아버지. 그러자 노인이 꼬마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 그림은 못 그려준다. 꼬마는 시무룩해졌으나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다. 왜요? 밥값이 그림값에 못 미치나요?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러면요? 돈 때문이 아니면 왜 못 그려주시나요? 집요한 것이 꽤나 성가신 꼬마였다. 너는 장가를 못 두니까. 네? 때를 쓰는 꼬마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화들짝 놀란 얼굴이 됐다. 노인은 짐을 싸서 유유히 발걸음을 옮겼다. 반년 뒤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누신지. 반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옆 동네에서 이상한 노인이 그림 그리는 것을 함께 구경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자는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남자는 팔생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참말 기억력도 좋으시오. 혹시 그 뒤에 노인이 다시 마을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남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노인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소. 다시 나타났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테지. 왜요?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때 노인이 2번 장가 갈 거라고 했던 사람 기억하시오? 네, 노인한테 화를 내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노인 말대로 됐어. 네? 막돌이. 그 남자 이름이 막돌이요. 막돌이 안 사람이 만삭이었는데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떴어.
산모랑 아이랑 둘 다 죽었지. 막내 동생이 시리에 빠져 있는 걸 본 형님이 재혼을 권유했소. 형님은 수소문 끝에 친구 딸과 막돌이를 맺어줬다오. 혼례식 날 신부 얼굴을 본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 노인이 그림 속에 바로 그 얼굴이었거든. 제일 놀란 게 막돌이 본인이었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금동이가 죽었다오. 금동이요? 왜 자기 그림도 그려달라고 매달렸던 맹랑한 꼬마 녀석 말이오. 그렇다면 남자도 팔생의 생각을 읽은 것 같았다. 그렇소. 그 아이는 배우자가 없을 운명이었소. 그 노인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말한 팔생은 잠시 숨을 돌리며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거 참 어쩐지 으스스하구려. 하지만 배우자 그림이라. 공기 중에 달콤한 치자꽃 향기가 감돌았다.